안녕하세요. 개별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왼쪽을 하고 있고요. 왼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그렇게 표를 만들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삽입의 이미지만 쓰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문서 저장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제가 저장하지 않은 이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삽입의 이미지 해서요, 이미지 하나 갖고 올게요. 그러면 문서 상대적 경로를 만들려면 저장해야 한대요. 파일 슬래시 땡땡은 문서가 저장될 때까지 사용되는 임시 주소라고 합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상단에 이렇게 무언가가 길게 생긴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되어 있는 요 왼쪽 02번이라고 하는 문서에다가 한번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배너 1번이라는 것을 글씨를 지우고 여기에 배너 1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삽입의 이미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불러올 텐데 여기 파일명은요. 왼쪽을 의미하는 레프트 언더바 배너 언더바 01번 이미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미지는 동일하게 들어오죠. 하지만 상단에 불러와지는 이미지의 코드가 조금 전 것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다르냐면 이 파일을 불러올 때 요만큼이 달라요. 파일의 최종 이름은 같지만 앞에 있는 폴더명이 다르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파일 슬래시로 시작하는 폴더명을 갖습니다. 이것은 파일의 그런 절대 경로라고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쪽에서 보시는 것은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상당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상대 경로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옆방에 있는 책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일어나서 방문을 나가서 옆방을 들어간 후 옆방에 있는 책을 찾아오겠죠. 절대 경로의 경우는 방 밖을 나가서 여러분 옆방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 밖을 우주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부터 들어오는 거죠. 대한민국, 뭐 서울시, 동대문구, 뭐 굿모닝 시티 이런 식으로 처음 아주 근본적인 주소부터 불러와서 여러분들 원하는 방으로 찾아가서 그 방 안에 있는 책을 가져오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여러분 옆방에 있는 책이라는 그러한 그 목적은 같지만 그 과정이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갖고 오느냐 아니면 아예 저 밖에서 나가서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오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옆방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나를 기준으로 한 상대값이 더 단촐하겠죠. 그리고 매번 그렇게 불러온다면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속도의 차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웹문서를 제작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 경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 있는 파일의 경우도 저장을 제가 해볼게요. 언타이트 3번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상대값으로 바뀌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봤고요. 배너 2번도 넣어 볼게요. 글씨를 먼저 지우세요. 그리고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레프트 배너 02번을 통해서 넣습니다. 이미지를 넣으시면 넣으실 때마다 이미지 태그, 액세스, 가능성, 속성이라는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창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삽입하게 될 이미지에 텍스트로 된 설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분들도 여러분 사이트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도구가 되실 텐데요. 시각 장애인들은 이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이며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웹에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는요, 검색에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쓰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은 두모어 쇼핑몰의 고객센터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뭐 전화번호만 넣어놨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여러분들께 전화를 하실 수도 없고요. 점심시간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상단에 코드창에 보셨더니 IMG SRC라고 하는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왔대요. 그 이미지는 땡땡 슬래시 한 단계 폴더로 올라가서 란 뜻이에요. 이미지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와라 란 뜻이고요. 그 이미지는 이러한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이러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TD라고 하는 칸을 혹은 열을 의미하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하단 속성 창도 보실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W값, H값, 소스 주소, 설명 보실 수 있어요. 또 배너 3번 해볼게요.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배너 3번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제가 디자인 창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은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으셨으면 이번에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그 링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샵 기능문이라고 하는 배너를 클릭했을 때 저는요, 메이크샵 메인 홈페이지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링크라고 부릅니다. 다시 분할창을 조금 봐볼게요. 여러분들은 분할창을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속성창을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소스 밑에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넘어가게 될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는 반드시 http로 시작하는 그러한 전체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메이크샵의 경우는 이렇게 makeshop.co.kr 이라고 하는 URL을 갖습니다. 입력을 했더니 상단에 이러한 주소가 생겼습니다. 링크라는 부분은 ahref라는 이름을 갖나 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실제로 웹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코드창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지구본 모양이 있어서 거기에 미리 보기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보인대요. 나쁘지 않아요. 마우스를 올리면 손 모양이 돼서 클릭하면 넘어가요. 원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에 있는 테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테두리는 모양도 안 예쁠 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지가 지금 180 픽셀로 제가 디자인한 그 왼쪽 메뉴와 동일하지만 테두리가 생김으로써 실제 182가 돼버려요. 링크를 넣으면, 이미지 링크를 넣으면 생성되는 자동 속성이에요. 때문에 반드시 테두리,
하단 속성창에서 테두리 값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보더가 0이 생기면서 테두리가 없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F12 눌러볼게요. 조금 전과 다르게 테두리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네, 메이크샵으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배너가 특히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배너가 있을 경우 자꾸 제가 만든 사이트가 사라지죠. 이럴 경우에는 쇼핑몰에 배너를 달아도 우리 고객들을 다 남의 사이트로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클릭을 했을 때 이 메이크샵에 새로운 창이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속성은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다시 원하는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를 선택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속성 창 중에서 대상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대상, 영어로는 타겟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블랭크라고 되어 있어요. 블랭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링크라는 요소에 붙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저장해 볼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과 달리 나의 사이트는 유지하고 새로운 창이 떠서 메이크샵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대상 블랭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창을 띄워서 배너를 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아무것도 없다면 셀프라는 값을 갖습니다. 셀프가 바로 클릭하면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이트가 뜨는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카테고리들, 게시판들 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링크를 연결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요 사이트를, 요 문서를요. 클릭하면 이메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를 클릭하면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동그란 부분만 클릭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 특별하게 원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 요소를 선택하시고 하단 속성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맵이라는 거 밑에 보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다각형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파란색 지점, 이 부분이 바로 클릭이 되는 지점이에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단에 속성창이 또 바뀌어 있죠. 링크 부분에 일단은 이렇게 쓰세요. 이메일 대괄호 열고 닫고 쓰겠습니다. 이메일 대괄호 열고 닫고 쓰셨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맵이라는 밑에 이름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맵 1번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맵이 앞으로 몇 개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미지 맵의 경우는 좌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 맵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다시 F12번 눌러서 제대로 링크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링크가 연결되면 마우스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동그란 실선이 생기죠. 그리고 클릭하면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어라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만 온전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클릭이 되는 걸로 일단 만족을 하죠. 네. 그래서 링크를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게시판 카테고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